자, 7단원의 서술형 문제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서술형 평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국어사전의 특징과 국어사전이 필요한 까닭을 쓰시오 했어요. 다음 내용에 보면 이제 국어사전에서 기역 부분의 맨 첫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작하는 쪽에는 그 해당되는 이 자음이 되게 크게 표시가 되어 있죠. 기역. 그래서 기역부터 해서 명사 한글 자모의 첫째 글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차례대로 이렇게 낱말을 싣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부터 나와 있습니다. 명사고요. 경계에 가까운 바깥쪽 부분이라는 뜻을 갖는다는 거죠. 지금 보면 글자가 있고 옆에 가라고 하는 것은 발음이요. 낱말의 발음을 나타낸 거고 명사라고 하는 것은 낱말의 종류, 이 낱말의 종류가 명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뜻이 지금 세 가지가 있어서 동그라미 1에서 경계에 가까운 바깥쪽 부분, 2 어떤 중심이 되는 곳에서 가까운 부분, 3 그릇 따위의 아가리의 주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국어사전의 특징. 예를 들어서 한글 자음과 모음 차례대로 낱말을 싣고 시작하는 쪽에는 해당하는 자음이 크게 표시되어 있습니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국어사전이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낱말의 뜻도 나와 있고 발음도 나와 있고 종류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찾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낱말의 뜻을 모를 때 그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살펴볼까요? 기역과 니은에 기본형을 쓰고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 쓰시오 했어요. 기역은 입는, 니은은 얇고입니다. 모두 형태가 바뀌는 낱말이죠. 그래서 모양이 바뀌지 않는 부분에다가 달을 붙여서 우리가 기본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입는을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양을 바꿔보면 입고, 입은이 등으로 모양이 바뀝니다. 자, 바뀌지 않는 부분이 어딘가 보니까 입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서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고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입에다가 뭐를 붙여요? 다를 붙인 입다가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자, 입다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그 뜻은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와 같이 뜻이 나와요. 자, 이어서 3번에는 니은, 얇고의 기본형을 써야 하는데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형태를 바꿔보면 얇고, 얇으니, 얇으면 등으로 모양이 바뀌죠. 자, 모양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어딘가 보니까 얄 하는 부분은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얄에다가 뭐를 다를 붙이면 기본형, 얇다 만들 수 있네요. 얇다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두께가 두껍지 아니하다와 같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적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볼게요. 3번, 4번은 묶인 문제의 바탕글입니다. 먼저 바탕글을 읽어보면 우리 조상은 꽃을 눈으로도 즐기고 입으로도 즐겼습니다. 삼진날이 되면 진달래 꽃잎을 넣고 찹쌀가루를 둥글 납작하게 붙여서 만든 진달래 화전을 먹었습니다. 오늘날에 프라이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번철을 돌 위에 올리고 그 아래에 불을 피워 화전을 붙였습니다. 이 번철의 뜻이 무엇일까요? 정확한 뜻은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낱말의 뜻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낱말을 둘러싼 앞뒤 내용을 통해서 그 문맥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의 프라이팬이라고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돌 위에 올리고 그 아래에 불을 피워 화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번철의 뜻, 예를 들어 뭐 전을 부칠 때 쓰는 그릇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번철 대신 솥뚜껑을 쓰기도 했습니다. 나를 읽어볼게요. 꽃집에서 파는 꽃이나 정원의 꽃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농약을 친 꽃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꽃을 먹었다가는 배탈이 나고 속이 나빠져서 크게 고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용을 목적으로 따로 안전하게 재배되는 꽃만 먹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은 자연에서 나오는 순수한 색소로 찹쌀가루에 물을 들여 화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지금 읽어본 글 중에서 모르는 낱말, 뜻을 모르거나 아니면 정확한 뜻을 알고 싶은 낱말들 있죠? 이때 국어사전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자, 3번 문제부터 보면 기역, 번철의 뜻을 짐작하여 그 까닭도 함께 쓰고
국어사전에서 뜻을 찾아 쓰시오 했어요. 뜻을 짐작할 수 있었죠. 오늘날의 프라이팬과도 같다고 했고 번철을 그러니까 이것을 돌 위에 올리고 그 아래에 불을 피워 화전을 붙였대요. 이와 같은 앞뒤 내용을 통해서 짐작한 뜻으로 전을 부칠 때 쓰는 그릇으로 소뚜껑처럼 생김과 같이 짐작해 볼 수 있네요. 그렇게 짐작한 까닭은 바로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번철을 돌 위에 올리고 그 아래에 불을 피워 화전을 붙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낱말의 뜻을 우리 친구들이 짐작할 때에는 앞뒤 내용을 살펴보고 문맥에서 뜻을 찾거나 또는 우리 친구들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국어 사전을 통해서 번철을 찾으면 어떤 뜻이 나오나? 전을 부치거나 고기 등을 볶을 때 쓰는 소뚜껑처럼 생긴 무쇠 그릇이라고 나옵니다. 짐작한 뜻과 매우 유사하네요. 뜻 짐작을 잘했다는 것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다음 낱말을 국어사전에 싣는 차례대로 쓰고 이 중 한 낱말을 골라 짧은 글을 지어 쓰시오 했습니다. 자, 국어사전에는 첫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가 같은 낱말들끼리 모여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글자 식, 독, 색이에요. 첫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를 따져보면 시옷, 디귿, 다시 시옷입니다. 디귿이 시옷보다 먼저 오죠. 따라서 제일 먼저 오는 낱말은 독성이네요. 그럼 이제 식용과 색소로 봐야 하는데 첫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는 같으니까 그 다음 이제 모음자를 살펴봐야 돼요. 모음자를 보면 식은 이 모음이고요. 색은 애 모음입니다. 이와 애 중에 애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색소가 독성 다음에 오게 되고 식용이 그 다음에 오게 됩니다. 해서 국어사전에서 싣는 국어사전에 싣는 차례대로 다시 써보면 독성, 색소, 식용의 순서로 실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한 낱말을 골라 짧은 글을 써볼까요? 독성이나 색소나 식용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낱말의 뜻에 맞게 문장을 만들어야겠죠. 자, 적어보겠습니다.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별해야 합니다. 식용을 사용해서 짧은 글을 지어봤습니다. 독성이나 색소를 사용해서 알맞게 문장을 만들어줘도 정답이 됩니다.